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은 주진우 라이브.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혁신을 위해서 발전적인 공방은 환영합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어요. 여야 혁신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최지은 민주당 전 국제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자, 정치가 혁신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자가 무슨 도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자는 겁니까? 일단 저희 당이 왜 이렇게 바람잘 날없나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의힘 능력이 왜 네. 능력을 안 보여주고 실력을 안 보여주고 자꾸 이런 문자를 보여줍니까? 그렇죠. 이슈 메이킹 능력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슈는 잘 만들어요. 예, 사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오늘 하고 하고 하는데 안 보여요. 저희 당이 너무 이렇게 일부러 그런가요? 일부러 했으면 참 좋겠어요. 차라리.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이모티콘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묘하게 귀엽기도 한데 그 체리 이모티콘이 어쨌거나 사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지는 휴대전화가 발명된 이후에 한 30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당내 분란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다들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죠 뭐.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와 막 그렇게 화합하는 후드티도 같이 맞춰 입고 막 부산에서 같이 빨간 후드티 입고 막 이준석 대표를 잘 모시고 선거를 이기겠다 막 그러셨고 또 이후에도 또 지선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은 했지만 그게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다 예상은 했잖아요. 예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원내대표랑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는 것이 조금 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그랬는데 이게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게 드러나니까 참 씁쓸하고 일부 2030 청년들은 이거 정말 이 대표를 토사구팽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모든 게 그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라서 사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보기가 안 좋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정한 정치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내심을 잘 숨기시고 네. 또 선거 때는 함께 또 화목하게 잘 하시기도 하고. 모습 얼굴에 다 써 있던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또 잘 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를. 자, 민주당은 그런데도 졌어요. 네, 사실은 당 대표와 지금 후보가 그렇게 갈등을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졌어요. 지금 그래서 당 대표 선거는 잘 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지선 때 돌아보면 그 당시에 비대위도 굉장히 혼란이 많았고 비대위 안에서 비대위 원장끼리 다투고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부산에서 지방선거를 이끌고 제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시에 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라는 걸 내세우지 말고 이왕이면 파란 옷을 입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당색을 세울수록 지금 부산에서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된다. 비대위에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파란 옷을 벗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런 게 그래도 일단락 되고 나서 선거는 졌지만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러면서 흥행은 안 되고 있으나 이게 불난집이 막 소리가 많이 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행이 안 돼도 오히려 안정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이런 것에 다시 이제 크게 망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크게 망했다는 인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망했다라는 위기감이 있다면은 새로운 인물을 찾거나 어떤 대안을 모색할 텐데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저도 인정하지만 두 개 선거에서 다 패배를 직접 하셨거나 주요한 원인이 됐던 분이 다시 당대표가 된다?
뭐 저희로서는 그나마 몇 안 되는 뭐 다행인 일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문자에 나오는 강기훈은 누굽니까? 저도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이런저런 보도를 보니까 자유의 새벽당이라는 뭐 대한우파 뭐 내지는 제가 봤을 때 좀 극우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런 정당을 공동 창립한 뭐 당시 대표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때 당시 활동했던 내용들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음모론적인 시각을 가진다든지 또 뭐였죠? 뭐 아무튼 뭐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고 극우의 시각이군요. 네네 뭐 부정선거 관련한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뭐 건국 뭐 이런 우리 옛날 이승만 정부 때부터가 뭐 정통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는 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의 어떤 정당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뭐 일단은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분이 행정관으로 일하는지 공식 확인은 해주진 않았지만 보도에 의하면 일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대통령실에 있다고요, 이런 분이? 일단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얘기를 지금 그럼 정부 여당의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그런 그러게요. 얘기를 합니까? 예, 뭐 장관도 아니고 행정관이면 사실은 중요한 직함이지만은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얘기할 만큼 높은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 함께하겠다 뭐 이런 걸 얘기했다는 거는 제가 약간 좀 그냥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여의도에서 뭐 카더라 하는 여러 얘기 중에 내년쯤에 윤석열 대통령발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많고 뭐 김한길 같은 분이 그런 거를 아마 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까? 아이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 저는 정계 개편 같은 그런 정치적 에너지는 없다고 보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두 분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일단 두 분 다 강기훈이라는 사람을 서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는 걸 전제로 대화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알아봤더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강기훈 씨라는 분이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장병 월급 200만 원이라든지 뭐 멸콩 챌린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때부터 권성동 원내대표와 밀접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거 과정에서부터 뭐 알고 지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그 대통령실에 아는 분도 얘기해 보면 이분이 뭐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뭐 어떤 본인의 과거 정치적 지향이나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뭐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동명의 행정관이 그러니까 강기훈 씨가 행정관으로 용산청사에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자 대화 속 동일인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좀 확인해서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네, 너무 궁금하고 네. 그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젠더 갈라치기 했다, 혐오했고 분열했다. 그래서 선거를 더 크게 이길 걸 못 이겼다 이랬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는 이제 내부 총질하니까 물러가고 강기훈을 데리고 하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여가부 폐지, 뭐 멸공, 뭐 여러 가지 정말 극우고 진짜 갈라치기를 더 크게 하자는 거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극우 굉장히 열성 지지자. 지금 안고 가겠다는 건지 그래서 경찰국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여가부 폐지나 뭐 경찰국 이런 게 뭐 극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 과거 데이터를 제가 뭐 줄줄 읊을 수는 없지만 꽤 많은 비율의 여성들도 다 동의를 많이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가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부가 여성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를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반감이랑 등치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극우다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윤석 대표가 그런 면에서 항상 그런 행정부의 효율성을 얘기했지 뭐 남녀 갈라치기를 했다 이런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튼 어쨌거나 이런 과거 전력이 있는 분이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이해하고 특히 저희 당이 우리 여기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마는 좀 극단적인 세력들과 결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네. 그게 과거로 돌아가서 도로자유한국당이 될까봐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준석 대표는 뭐 양 얘기도 하고 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저는 초반 메시지 낸 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무리 그래도 임기가 4년 9개월 남은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모양새를 내는 거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부터는 더 신중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줄이는 모드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뭐 생각하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이준석 대표가 알아서 잘하겠죠. 뭐. 예. 메시지를 또 줄이는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저는 뭐 국민의힘 내부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거나 굉장히 싫어하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보다 이준석을 더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다 두 분이. 그래서 뭐 이 정계 개편 이거는 뭐 떠도는 카더라일 뿐이고 소설일 뿐이지만 저는 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구심점으로 앞으로 권력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는 당을 나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바른정당 만들어가지고 풍찬 노숙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 동력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라고 그 정도라고 봅니다. 하려면 네.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여야 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대통령 만든 당을 왜 나가겠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계속 당원 모집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분당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렵죠. 뭐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또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분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그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면서 이제 좀 비명계를 만약에 공천 학살을 한다 그러면은 총선 직전에는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보경님께서 정치계 정말 잔인하다. 그러면 네. 욕망에 가장 뜨거운 욕망들이 부딪히는 동네 아닙니까?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쿠데타 발언도 나왔고요. 경찰대학교에 대한 개혁 그냥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는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혁신에는 맞습니까? 경찰대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부터 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혁이 된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순경 출신의 경찰들 편입학을 받기도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의 편입학도 받기로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부터 하는지 저도 좀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는 일단 이게 경찰대 개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이 타이밍에 꺼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상민 장관이 경찰 조직에 대해서 너무 강한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했어요. 네. 사실 우리 경찰들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회랑 비교할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정부 여당이고 장관인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정치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설득하는 모드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정권 초기고 예. 아니 뭐 경찰이라는 조직이 원래 뭐 정부랑 각을 잘 세우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순한 사람들이에요. 네, 조금만 자존심을 세워주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소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국면에서 경찰대 개혁을 얘기하면 마치 경찰대 군기잡기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니만큼 오히려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 많이 동의를 하는 게 옛날에 사법연수원 이후에 사시제도 개혁해가지고 로스쿨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시제도로 사시를 계속 하다가 막 굉장히 오랜 세월을 청춘을 허비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고 그런 것이 사회적 공론화가 돼서 우리가 이거 바꿔보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경찰대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뭐 아까 말씀하셔서 뭐 편입학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크게 사회적 공론화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고 이 지금 경찰 조직을 얼마나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경찰 조직이 대국민 서비스에 효율적인지 아닌지 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경찰대가 문제가 있다면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찰 조직은 이렇게 앞정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한 0.5%고 다른 공무원 조직은 피라미드처럼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한 5, 6% 10분의 1 정도로 고위 공무원이 적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찰대 출신 말고도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지금 경찰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지금 이런 변화가 왜 필요한 거지? 이게 조금 아리송하고 장단점은 논의해 볼 수 있겠으나 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다든지 경찰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 없이 지금 경찰 개혁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너무 강하게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라고 막 이렇게 많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 검찰을 경찰로 주어만 바뀌고 나머지 목적어만 바뀌고 동사를 다 똑같이 써도 지금 그대로 성립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국회 입법 과정도 생략한 채로 뭐 대통령, 뭐 시행령, 뭐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행정부를 뭐 한다든지 이 부분은 변호사니까 또 고려할 건데 법률적으로 보면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전 법제처장이죠. 보수적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얘기하셨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건 이제 저는 이석연 처장님 제가 존중하는 분이지만 이거는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직 법제처와 법제처장도 동의하시지 않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무적으로 저도 조금 더 어떤 충실한 설득 내지는 타협의 절차가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저는 위헌이거나 위법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 뭐 행안부 장관의 권한 중에 치안이 빠져 있다라고 하지만 경찰청법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그 권한을 대부분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그냥 다 했고 행안부 장관이 패싱됐기 때문에 행안부에 관련한 조직이 필요 없었던 건데 실제로 이제는 행안부에서 그 권한을 쓰려면은 그런 관련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경찰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께서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근데 저는 권은희 의원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게요. 이상민 장관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도 비판하고 있죠. 아무리 저희 당에서 배출한 정부라고 해도. 근데 권은희 의원 당에서 나가고 싶었던 거 비례 의석 때문에 못 나갔던 거 저희 다 압니다. 네네. 뭐 사실상 민주당 의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는 것도 저희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한테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럴 거면은 의석에 뭐 연연하지 말고 의석 던지시고 권은희 전 의원의 지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로 배신행위죠. 글쎄요, 이게 민주당에서 다양한 의견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소신 있다 그러고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얘기를 하면 배신행위가 성립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과도하게 막 경찰국, 경찰개혁, 뭐 경찰대까지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검찰만 하냐라고 또 하셨는데 그냥 그 연장선상이고 우리 정치가 이 검찰, 경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대표되어 있고 율사들이 대부분이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일반 국민들의 뭐 민생 이런 것과는 좀 멀어져가지고 조금 너무 이 과도한 정쟁의 대상으로 그 소수의 고 정치 관여자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정부 개혁 정부 구조 개혁을 얘기를 할 때는 뭐 몇 달 전만 해도 기재부 개혁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추경 왜 세수 확정 제대로 못하냐, 왜 추경 없다 그랬다 돈 있다고 하냐, 기재부 개혁하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쏙 들어가버리고 검찰 경찰만 다시 주도로 되어 있고 우리 정치권의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그런 걸 좀 더 많이 아시고 뭐 경제 이슈라든지 외교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덜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피로감 결국은 정치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이거 경찰국 설치 진짜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거든요. 네.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라도 사실 특별하게 크게 달라지는 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경 이상의 인사 제청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경찰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조금만 부드럽게 갔으면 정말 별거 아닌 이슈라면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커졌나? 왜 반면에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 비판했지만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큰 일이었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게 몰아준다. 그러니까 국민의 실생활에도 연관이 있는 큰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막 이상한 꼼수 탈당 같은 거 하고 해서 욕 먹었죠. 근데 그거는 꽤 큰 이슈니까 예를 들면 그 난리를 친다 쳐도 이 경찰국 이슈라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거대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 가지고 저희의 정치적 자산을 많이 깎아먹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상대당이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들었을 때는 둘 다 똑같다 이러실 것 같아요.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도 민주당은 이미 지금 경찰이 많이 하고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게 도대체 뭐가 큰일이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 경찰국 만드는 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엄청나게 큰 그 민주경찰을 정부가 사유화하는 것이다. 엄청나게 큰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돌이켜 보시면은 민주당이 뭐 검찰개혁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그런 검수완박한 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국민의힘이 너네 이래서 떨어졌어라고 하시는 거를 뭐 우리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몇 달 지나지도 않고 몇 주 지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똑같이 하고 있거나 더 잘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이슈를 오래 끌면 끌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 이슈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짧게만 얘기하면은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사실 좀 말이 안 맞아요. 뭐냐 하면은 정말 현재의 경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잘 꾸며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정파성 없이 통제를 하고 있다면 저도 오케이. 뭐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 만드는 거 문제 있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 어떤 정부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법에 근거 없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헌법상 근거 없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하던 거를 제대로 된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상한 게 민주당이 그 집권하고 있을 때 국가경찰위원회에 손봐야 된다라는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걸 그대로 놔뒀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 경찰이라는 조직은 수사라는 분야는 독립성이 꽤 필요하지만 수사가 아닌 일반적인 치안 분야는 행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행정권의 그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민생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해 공무원 그리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거는 조금 국민의 관심사에서는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문자 메시지 터지고 이러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유엔사 이게 논란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경제 민생을 위해서 얘기를 할까요?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도 못 가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보이는 것은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만 보여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가 계속해서 검찰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게 경찰하고 검찰 얘기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 있죠. 제가 이제 그 스타 장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꾸 한동훈 이상민 이런 분들만 부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실물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도 더 좀 더 파이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의 검찰 정상화라는 것은요, 이것도 뭐 법의 취지를 뭐 잠탈해가지고 뭐 수사권 늘리냐 이런 거지만 그게 아니고요. 검찰이 이미 수사권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때 과도하게 수사부처를 줄여놓았었어요. 뭐 반부패부도 너무 줄이고 뭐 인지수사도 형사 말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해놓은 부분들을 정상화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게 우리가 늘 수사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 이걸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라고도 보거든요. 제대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제대로 잡아야지 피해자가 구제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수사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국도 지금 그 검찰 개혁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검찰 개혁에 이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더 하기에는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은 결국은 자기 정치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2의 윤석열의 뭐 그런 정치적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시나 본데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초점을 바꾸는 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에서 자꾸 체급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게 박범계 전 장관이 그 대정부 질의 첫 타자로 나왔잖아요. 한동훈 장관 상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네들이 더 심하게 하지 않았냐.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왜 1번 타자로 내보내요. 그냥 그런 과거의 일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을 내보냈었어야 사실은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건데 박범계 장관을 내보내는 걸 보고 자꾸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전현직 장관의 설전 그리고 질문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정부질이 민주당 좀 많이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키워준다라는 말도 일단 맞고 또 민주당이 과거에 그 굉장히 날카로운 야당에서 지금은 그런 공격수가 없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저는 이 경제 문제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봤는데 경제 문제 말고 경찰국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이.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우리 민주당 의원들 똑같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문자에서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그런데 뭘 잘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의힘 뭘 잘하고 있다고 했을까요? 저도 참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우선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대정부 질의에서 여당으로서 아마 국무위원들을 최대한 좀 잘 감싸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좀 안정이 되면서 당이 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당이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꼭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강한 발언했을 때 그런 걸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어야 됩니다. 네, 전화라면 비판합니다. 네. 권은희 의원은 배신자라면서요. 근데 비판은 할 수 있는데 탄핵은 너무 선을 넘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뭘 잘하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공동혁신구역 혁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천하람, 최지은, 천하람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